네, 이번에는 새해를 맞은 우리 경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 경제 생각해보면 희망적인 내용보다도 아무래도 불안 그리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정치 혼란이 야기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해 좀 희망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 탄핵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급등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호황을 이뤘습니다만 나홀로 불황을 이뤘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이제 종가 기준이 1,427.3원이었습니다. 1997년 온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죠.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각각 2,400선, 68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연초에 비해서 9.6% 추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 21.7%나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니케이 지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황을 이뤘죠. 우리 증시 성적표가 얼마나 안 좋았느냐면요. 아태 지역 87개 지수 가운데 코스피가 79위, 그다음에 코스닥은 87위. 그야말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방금 환율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게 되면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재, 그다음에 원재료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그야말로 악소리가 날 지경이죠. 대기업도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초비상일 수밖에 없고요. 기업 체감 경기, 이다 이제 경기 전망 그래픽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100 이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예. 이게 85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쁜 체감 경기가 지금 34개월째 계속 이어진 겁니다. 50년 동안 주사를 했는데 이렇게 기업들의 나쁜 체감 경기가 34개월째나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악소리가 나고 있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 올해 긴축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게 전체 응답자 수의 61%나 이르렀습니다. 예. 그야말로 참 답답한 상황이죠. 예. 수출 전망도 어두워지고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예, 내수 침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 여객기 참사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위축됐던 소비자 심리 더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지난달 소비자 심리 보시면은 이제 88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낙폭이 전달에 비해서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엄 사태, 탄핵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런 낙폭은 2020년 3월,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대외 신인도에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외신 가운데 한 70개사가 우리 그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취재를 하기 위해서 헌재에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전국의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외신들의 일관되고 이제 공통적인 것은 보도 내용은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보면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죠. 월스트리트 저널.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영국 가디언 한번 보실까요?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 또 AP의 경우는요. 한국 전문가를 인용한 건데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조용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돌파구가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를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최상목 이제 대행이 어제 결국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이제 절충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이제 8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헌재 재판관 6인이 과연 이제
지금 한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해갖고 13건이 있는데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게 해소된 거죠. 예. 하지만 뭐 여당은 이게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최대행이 탄핵 겁박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실장 등 이제 고위직이 일괄 사퇴 표명 의사를 갖다가 지금 최대행에게 밝혔죠. 예. 항의 표시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별적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다라면서도 지금 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자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멈췄지만 앞으로도 이제 주요 현안을 두고 최대행과 여야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 밀당이 강하게 이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워낙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정치 혼란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뭐 시민들, 국민들이 비판 뭐 여론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상당수 국민들이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혼란이 빚어지고 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좀 절망감을 느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누가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혹은 누가 사태를 키울 것인가, 이거 국민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꿀 수 있는 개헌,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자제하는가 마는가, 또 뭐 맹목적 팬덤 이런 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런 지금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정치 원로로부터 각계각층에서 지금 계속 커지고 그런 요구가 지금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이런 의지를 잘 정치권이 담아서 그걸 반영해야 될 것이고, 예. 사실 국민은 뭐 IMF 그다음에 뭐 또 금융위기 다 극복을 했죠. 이번 사태를 자초한 것도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은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아직은 실패하고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을 보여준 적이 많으니까요. 이번에도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